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장이 하도 불안하다 보니 잠 못 이루시는 5060세 이상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은퇴 후 자산, 자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지 오늘 이 대본에 그 답을 담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최근 정부 정책과 세금 변화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내 집이 얼음땡. 마이너스 왜 갑자기 거래가 멈췄나? 여러분,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값이 조금 올랐다 싶더니 갑자기 찬물 끼얹은 듯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내 집이 얼음땡이 된 것 같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지난 10월 15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때문입니다. 사실 내용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가버렸다. 예전에는 내 소득만 괜찮으면 집값의 절반 이상도 은행에서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은행 대출의 수도꼭지를 틀어막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LTV 대출 비율 강화, 집값 대비 대출 비율이 무주택자도 40%로 뚝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예전에는 6억 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4억밖에 대출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6억은 현금으로 당장 마련해야 합니다. 고가주택은 더 심각, 15억 원이 넘는 비싼 집은 아예 대출이 안 나오거나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규제는 특히 우리 5060세 이상 은퇴를 앞둔 분들께 큰 고통을 줍니다. 왜냐하면 대출 없이 이사를 가려면 집 전체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자녀 독립 후 작은 집으로 옮기려 해도 대출이 안 나오니 이사가 얼음땡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모두 멈춘 그야말로 거래 빙하기가 시작된 겁니다. 스트레스 금리로 대출 한도를 쥐어짰다. 여기에 하나 더. 정부가 스트레스 금리라는 것을 높였습니다. 이건 아주 교묘한 정책인데요. 대출을 심사할 때 나중에 금리가 오를 경우를 미리 가정해서 더 높은 이자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해도 스트레스 금리를 올리면 3억 5천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출의 목줄을 완전히 쥐어짜버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집을 살 사람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연히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힘이 약해지겠죠. 하지만 이 거래 빙하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세금 폭탄입니다. 2장. 충격. 나도 모르게 세금 폭탄 맞는다. 마이너스 내년 5월의 비밀. 은퇴를 앞둔 다주택자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노후 자산과 자녀 상속 계획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내년 5월이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 때 무거운 세금을 잠시 미뤄주는 양도세중과 유예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이 혜택 덕분에 집을 팔아도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계신 거죠. 하지만 이 유예 기간이 내년 5월이면 끝날 예정입니다. 양도세 2억 8천만 원이 7억 5천만 원으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5억 원에 사서 15억 원에 파는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양도 차익, 즉 순수하게 남는 돈은 10억 원입니다. 현재 유예 기간 양도세로 약 2억 8천만 원 정도를 냅니다. 그래도 10억 벌어서 7억은 남습니다. 내년 5월 이후 중과 폐지 시 양도세가 무려 7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4억 7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세금으로 더 나가게 되는 겁니다. 10억 벌어서 2억 5천만 원 남는다면 여러분은 이 집을 계속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물론 정부가 이 중과를 또 연장해 줄지 아니면 예정대로 폐지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촉으로 말씀드리건대 현 정부의 부동산 잡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폐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5월 이전에 정리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만약 중과가 폐지되면 많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 맞느니 차라리 지금 팔자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매물이 갑자기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집값은 더 떨어지고 팔고 싶어도 제값에 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데드라인을 정해야 합니다. 집은 계약부터 잔금까지 최소 34개월이 걸립니다. 내년 5월 전에 잔금을 치르려면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매매 계약을 시작해야 안전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집을 팔고 어떤 집을 남겨야 하는지 그 선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3장. 서울 집값이 위험한 3가지 이유 보유세가 무섭다. 나는 다주택자가 아니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1주택자분들도 긴장하셔야 합니다. 서울의 고가주택 시장은 지금 여러 개의 위험 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거래는 얼어붙었지만 가격이 아직 버티고 있는 것은 가격이 너무 고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평가된 서울 집값을 무너뜨릴 수 있는 3가지 폭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 젊은 부자의 현금 동원 능력 약화. 최근 뉴스 보셨죠? 코인 시장이나 미국 주식 시장이 조정을 받으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비싼 아파트 주요 구매층은 사실 영리치라고 불리는 젊은 부자들입니다. 이들은 코인이나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 현금을 동원해 비싼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금융시장에서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 유동성이 막히면서 비싼 집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매도 심리가 서울 고가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확고한 방향 규제 완화는 없다.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과도한 부동산 자산을 금융자산 쪽으로 돌리겠다. 즉, 부동산 거품을 빼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규제의 수도꼭지를 잠근 정부가 갑자기 수도꼭지를 풀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는 한 서울 집값은 더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3번째이자 가장 무서운 폭탄, 보유세의 그림자.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내는 보유세, 재산세종부세입니다. 집값 상승에 따른 보유세 인상고가 아파트는 지난 몇 년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보유세는 올해 대비 4,050%까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세금 기준 금액 인상 가능성. 여기에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비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올린다면 보유세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고 버텼더니 이번에는 보유세 폭탄을 맞는 꼴이 됩니다. 현금 유동성이 없는 집주인들은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3가지 위험 요소가 내년에 한꺼번에 맞아떨어지면 2022년 하반기에 왔던 하락장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급격한 충격파가 2026년 하반기에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4장. 5060세 이상 필독 자녀에게 물려줄 진짜 좋은 집 고르는 법. 자,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특히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가지고 갈 집과 팔아야 할을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명쾌한 원칙은 이겁니다. 원칙, 양도 차익이 가장 큰 집만 남겨라. 여러분께서 주택을 처분하는 이유는 결국 세금 부담을 줄이고 순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집이 진짜 좋은 집이냐고요? 팔아야 할 집 양도 차익, 내가 산 가격과 지금 파는 가격의 차이가 작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집부터 먼저 파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집들은 오를 가능성도 낮고 나중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세금만 많이 내게 될 위험이 큽니다. 남겨야 할 집, 내가 샀을 때보다 가장 많이 올라서 양도 차익이 가장 큰 집을 남기십시오. 그 집이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준 알짜배기 자산입니다. 자산 선별은 시간 싸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에 매도를 서두르려면 지금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12월, 1월이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팔아야 할 물건을 먼저 정하고 그 물건의 가치를 제대로 받아줄 시장을 찾아서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이사갈 계획이 없으셔도 세금 부담을 줄이는 자산 정리라는 관점에서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물론 주택 상황은 개개인마다 너무 복잡합니다. 정확한 것은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나의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세무사 상담이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5장. 기회는 지방에 있다. 마이너스 육각형 부동산을 찾아라. 서울의 고가시장에 온통 위험 신호가 켜져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할까요? 바로 저평가된 지방 부동산 시장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만 보지 마시고 저평가된 지방을 보셔야 합니다. 이 전망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독수리, 지방은 육각형. 서울의 집값은 마치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너무 높이 올라가서 지금은 숨쉬기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은 다릅니다. 이 시장은 모든 조건이 좋은 육각형 남자처럼 투자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심화 서울보다 오히려 지방이 앞으로 23년간 새 아파트 공급이 더 심하게 부족해집니다. 전세가 상승, 공급이 부족하니 전세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전세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울산, 세종, 부산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매매가 상승으로 전환 전세가가 튼튼하게 오르면 결국 매매가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울산처럼 본격적인 상승세의 초입에 들어선 지역도 많습니다. 지방은 서울처럼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묶여있지도 않습니다. 즉 안전하면서도 오를 가능성이 높은 숨겨진 보물창고와 같은 곳입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확실한 기회. 제가 보여드린 매매 전세 플라워 차트를 보면 서울은 이미 꼭대기에서 비틀거리고 있지만 부산, 울산, 세종 같은 지방 핵심 지역은 전세가를 바탕으로 매매가가 상승하는 쪽으로 턴라운드하고 있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우리가 은퇴 후 자산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곳에 돈을 묻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과도하게 고평가된 서울보다는 이제 막 성장이 시작되는 지방, 핵심 지역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전략입니다. 6장. 마무리 조언 상담이 내 돈을 지킨다. 자, 오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정부 규제와 세금 폭탄, 금융시장 불안으로 하락 위험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내년 5월 양도세 중과 폐지를 피하려면 1월까지는 매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투자 기회 서울보다는 저평가된 지방의 육각형 부동산에서 안전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 세금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지금 바로 점검하십시오. 복잡한 부동산 정책과 세금은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스텝 1, 가지고 있는 주택 중 양도 차익이 가장 적은 주택을 먼저 정리할 목록에 올리십시오. 스텝 2, 전문 세무사에게 당장 전화하십시오. 내년 5월 이후 나의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스텝 3, 이 영상을 참고하여 지방의 저평가된 핵심 지역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보십시오. 망설이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세금 폭탄을 맞거나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릴 수 있습니다. 1월까지의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행동만이 여러분의 은퇴 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 계획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조언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자산을 관리하시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더욱 알차고 돈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